안녕하세요. 네트워크 애널 김길주입니다. 오늘은 시크릿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들어오실 준비 다 되셨죠? 일단 정보 공개에서 사업자 정보 공개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2019년도 시크릿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시크릿에서 검색. 자, 일단 2012년도 8월에 설립이 됐네요. 그리고 대표이사 한 번 정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본점, 본사 소재지, 그리고 매출액 1위부터 5위를 살펴보니 거의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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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리커버리라고 건강식품이 있네요. 마그네슘, 이온, 정으로 된 마그네슘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매출액을 보니까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이 1,073억 가량인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644억 원. 이게 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10%니까 뭐 곱하기 1.1 정도 하면은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상해서 한번 전자공시까지 한번 들어가 봤죠. 전자공시까지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 전자공시 내에 감사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봐봤어요. 4월 7일 날 감사 보고서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이제 8기 여기가 이제 2019 년도분이에요. 8기 여기에 이걸 보면은 매출액이 644억이라고 돼 있죠. 요게 지금 여기에 재무제표상 매출액하고 일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보통 공정위에 제출을 하는 회사에서 제출을 하는 매출액 재무제표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 매출액에다가 보통 매출액 애누리를 더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는 편인데 여기 회사 담당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그렇게 보고했는지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것도 또 작년도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외국 회사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인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글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다른 회사하고는 완전 다르게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 제출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총 매출의 후원수당 지급률은 괜찮고요. 그리고 반품이 66억 원, 굉장히 많은 수치네요. 66억 원을 반품을 했어요. 매출액 대비 반품 비율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따 정리를 해서요. 그리고 전년도에 등록된 2019년 기준 총 판매원 수는 6만 3천여 명 정도, 후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약 2만여 명 정도 되네요. 약 33% 정도 가량 되고 단기 순이익은 17억 정도 가량 냈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 받은 내역 위반 내용 꽤 많네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을 미신고했고 이때는 과태료 부과 맞았고 그다음 두 번째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어떤 배상을 해야 될 일이 생겼나 봐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글로벌 회사들 같은 경우는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좀 많이 신경을 쓴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시정명령 이건 그렇게 큰 그건 아니었나 봐요. 과태료까지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정명령 고발까지 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크릿을 좀 뭐라고 해야죠? 악의적으로 뭐 한다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크릿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저는 여기 공정위에 올라간 자료 자체를 보편 타당한 부분으로 해서 저는
어, 이미 공시된 장을 이런 부분을 제가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오해는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약간의 제 생각도 있긴 있겠죠. 전체적으로 글로벌 회사들은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죠? 저도 이제 삼성증권 다닐 때 법을 다루는 부서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강하게 생각하는지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단 후원 지급 수당 분포도를 한번 볼게요. 상위 1% 같은 경우가 250억 원 가량, 그리고 1인당 지급 평균액은 1억 2,500 정도.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을, 그러니까 100명 중에 있는 반에 1등을 하게 된다면은 평균적으로 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1억 원 이상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이 1%에 드는 사람이 평균이 1억 2,500인데 뭐 여기에 1% 든다고 해가지고 이제 1억은 무조건 넘어가는 게 아니라 8천만 원 거고 6천만 원도 있을 거고 뭐 3억 4억 있는 받는 사람하고 평균을 하니까 1억 2,500만 원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수치 후원수당 지급액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받는다라는 거는 1억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의 평균을 낸 거죠. 그래서 전체 수는 55명이 되고 1억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80억 정도를 받고 1인당 이 사람들의 평균은 3억 2,700 정도, 꽤 많이 받네요. 그래서 요 정도로 보고, 자, 잠깐만요. 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크릿은 2005년도 미국에서 모티 앤 아이작 벤사비트 형제가 설립하여서 2011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고 하고요. 멕시코에 이어서 우리나라는 2012년도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라는 명칭으로 오픈을 했고요. 2013 캐나다, 2014 호주, 2015년에는 일본, 독일 지사를 오픈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 매출액 중에 한국에서 꽤 많은 비중을 많은 비중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최고 직급자들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이제 한국에서 좀 많이 탄생해서 한국이 좀 주력적인 그런 회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부분을 수치상으로 일단 보면은 기존에 했던 회사들도 있고요. 약간 눈에 보이시면 한 번씩 비교를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일단 등록이 나왔고 매출액하고 환불 요청액을 기준으로 보니까 반품률이 6.7%예요. 6.7%는 꽤 많은 그 이때급 분석했던 회사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수치를 말을 해주고 있네요. 근데 잠깐 제가 재미삼아서 카연이라는 회사를 잠깐 봤었는데 여기는 반품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사연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말씀을 드렸을 때 혹시나 이게 약간 와전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뭐 카연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원수는 아까 말씀드렸고 일단 그 전체적인 매출액계에서 회원수로 나눈 일반적인 객단가는 157만 원이고요. 사업자들만 이렇게 객단가를 따져보니 수당을 받은 사람들만을 따져보니까 객단가는 무려 500만 원에 육박을 하네요. 굉장히 충성된 소비자가 좀 많이 이제 구매를 했을 수가 있고 매니아라서 아니면 제품 가격이 좀 높아서 이렇게 객단가가 높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뉴스킨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장난이 아닌 부분을 좀 느꼈네요. 그리고 후원 수당은 나름대로 잘 풀어 있고요. 그리고 후원 수당의 일반적인 사업자들이 받는 평균을 보니까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많이 받네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후원 수당의 상위 1%에 대해 지급한 총액을 보니까 67.4%. 그러니까 아메이보다도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후원수당 평균을 보니까 1억 2,500 정도.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0.12%, 그러니까 1% 이내에 풀어주는 부분 자체가 꽤 많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1억 이상 받는 사람은 55명, 전체 사업자들 비중 중에서 0.28%,
이 부분도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는 높고요. 그리고 1억 이상 후원 수당을 받는 전체적인 후원 수당 같은 경우는 180억 정도, 이렇게 비율을 따져보니까 48%. 다른 회사들 보면은 1억 이상 받는 1억 이상 받는 후원 수당이 전체 후원 수당의 27, 28% 정도, 그리고 뉴스킨 같은 경우도 31% 정도 있는데, 여기는 거의 뭐 반올림하면 50%네요. 1억 이상 받는 쪽에 50%의 수당이 몰려 있다는 거는 일단 능력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좋겠죠. 일단 저 위쪽으로 올라가기만 하면은 다른 회사들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뭐 7점, 8점 이 정도를 더 주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선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 소비자들이 어차피 보상에는 상관없지만은 사업적인 부분에 다른 분들보다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수당 체계 자체가 일단 위쪽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그런 보상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시크릿에 대해 가지고 좀 알아봤고요. 향후 한번 아메이하고 뉴스킨하고 시크릿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